사장의 그 두 번째 부분이 이제 필롬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필롬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필롬이 이제 어떤 용어냐면 필롬이라고 되어 있죠. 필롬은 이제 프로그래머블 리드 온리 메모리의 약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필롬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요. 이제 앞에서 저희가 이제 그 시스템 부팅과 셧다운 과정에서도 이제 필롬 모드다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했었죠. 필롬 모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었다라고 했고, 혹은 OK 모드다라고 이제 불렀었죠. 이 부팅 과정에서 이제 그 필롬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자, 이거를 역할을 한번 보게 되면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필롬은 포스트 과정을 제어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드웨어 체크 과정을 제어하는, 전원이 켜지고 나서 하드웨어를 체크하는 과정을 제어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장치 드라이버를 인식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드웨어 드라이버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OK 모드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OK 모드 혹은 필롬 모드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필롬의 기본값을 저장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필롬의 기본값을 저장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필롬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칩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필롬 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NVRAM 칩에 내용이 있다, NVRAM 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필롬 칩은 이제 포스트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장치 드라이버가 있고, 그 다음에 OK 사용자 프롬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필롬의 기본값을 저장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NVRAM이라고 하는 요 칩이 하나 더 있는데, NVM, Non-Volatile RAM이라고 해서, 이 필름의 현재 값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기본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필름의 기본 값이라고 하는 이 디폴트 밸류라고 하는 값은 그게 어떤 값이냐면,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일반 PC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팅 과정 중에서 이제 F2 키나 델 키를 누르셔가지고 셋업 과정으로 들어가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CMOS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거기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 세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한 세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EEPROM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EEPROM에도 보시게 되면 이제 기본 디폴트 세팅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디폴트 세팅에 대한 기본값으로 말 그대로 이제 공장 초기화 값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본값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기본값을 가지고 있고, 이 값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변경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변경시키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NVRAM 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NVRAM 칩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TOD, 날짜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넷 맥 주소, 이더넷 어드레스가 이제 NVRAM 칩에 들어가 있습니다. 랜카드의 주소죠.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아이디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제 그 호스트 아이디라는 커맨드를 치는데, 이 솔라리스에서는 주로 이 호스트 아이디에 대한 부분이 시스템의 유일무이한 넘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의 어떤 기준이 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체크하는 그런 고유한 넘버로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와 관련돼서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칩의 그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림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NVRAM 칩에 그 하드웨어에 대한 이제 정보가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스템 관리자가 전원을 이제 ON을 시키겠죠. 전원을 켜게 되면 요 NVRAM 칩에 있는 내용이 필롬 칩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1번 전원을 켜면 NVRAM의 데이터가 필롬 칩으로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원을 켜자마자 그 현재 값이 이제 필롬 칩으로 들어가고, 이 필롬 칩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하겠죠. 이게 이제 포스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롬 칩에서 하드웨어를 체크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배너라고 하는 걸 보실 건데요. 그 배너가 뜨고, 그리고 나서 스팍이나 혹은 X86 CPU에 바이너리 데이터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CPU로 여기에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CPU에서는 커널을 초기화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모듈로서 이제 메모리에 로딩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체제가 이제 커널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그러죠. 이 커널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스템에 대한 제어권을 행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rom 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이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또 부팅을 제어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Prom 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보드대에서 이제 납땜이 되어 있고요. 이 NVRAM 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그able, 넣다 뺐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O 보드에 주로 이제 이 NVRAM이 붙어 있는데요. 이 I/O 보드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I/O 보드가 이제 장애가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장애가 나면 이 I/O 보드를 빼내야겠죠.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제 I/O 보드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뭐가 아까 붙어 있다라고 그랬냐면 호스트 아이디라고 하는 게 붙어 있다라고 했죠. 그 호스트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 버리면은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만 쏙 빼가지고 실제로 이제 정상적인 I/O 보드에다가 얘를 이렇게 이제 다시 또 변경시켜 장착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시스템에 장착하고 다시 이제 시스템을 켜서 호스트 아이디는 I/O 보드는 변경됐지만 실제로는 이 NVRAM은 그대로 갖다 쓰는 형태로 써야지만 실제로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림으로 이제 이 Prom 칩의 어떤 역할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Prom 칩을 가지고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들을 뒤에서 이제 마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Prom 칩에 대한 명령어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보시게 될 건데요. Prom 칩에서 이제 명령어들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print env죠. 여기서 print env는 Prom의 옵션들의 현재 값과 Prom의 기본 값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그 Prom에 가지고 있는 모든 변수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et env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옆에 보시는 것처럼 NVRAM의 EEPROM의 값이 변경된다라고 되어 있죠. NVRAM의 EEPROM의 현재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 값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현재 값이 변경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elp는 요 PROM의 명령어들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anner라고 되어 있는데 이 banner라고 하는 거는 NVRAM의 정보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를 켜고 부팅이 돼서 하드웨어 체크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끝나면 바로 이 배너 화면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너가 보이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하드웨어를 체크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eset-all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set env 한 다음에 어떤 설정 값을 설정해서 변경하면 이 값을 적용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적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reset-all이라고 하는 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et env로 설정된 값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set-default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set-default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공장 초기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수의 초기화다. 그럼 변수의 초기화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Prom이 이제 기본값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이 기본값을 NVRAM의 EEPROM에다가 이제 아예 덮어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공장 초기화 값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 값을 다시 또 이제 시스템에 적용시킬 때는 뭐 당연히 이제 reset-all를 해주셔야지만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기존에 바꿨던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바뀌게 된다. 원래 초기 값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watch-net 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watch-net은 뭐 의미 그대로는 이제 네트워크를 봐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네트워크를 봐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체크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네트워크가 안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아랫단부터 하드웨어부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건데요. 시스템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위치가 있고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 랜카드부터 요 네트워크 포트 부분까지 이 구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게 바로 watch-net입니다. 그래서 OK 모드에서 watch-net이라고 이렇게 또 써주시게 되면
뭐 나중에 이제 점점점점점 이렇게 보일 건데, 이렇게 이제 패킷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면 이게 이제 잘 전달되는구나, 랜카드에서 스위치까지는 문제가 없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브라고 하는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이 프로브 명령어 시리즈는 요거는 이제 하드디스크를 검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프로브 ID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ID 방식의 하드디스크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고요. 하드웨어, 뭐 CD롬도 붙어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스카시 방식의 하드인 경우에는 이제 프로브 스카시, 혹은 뭐 여기에 테이프 장치가 있을 수도 있죠. 테이프 장치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스카시 올 하게 되면 이제 전체 스카시 디바이스 전체가 다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프로브 FCAL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FC 디스크, FC 방식의 하드웨어가 있는지를 검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어레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썬파이어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요. 이 썬파이어 이제 예전 장비죠. V 뭐 880이나 뭐 890 뭐 이런 장비들은 FC 방식의 하드디스크를 썼기 때문에 요걸 쓰고요. 뭐 여기 이제 490이나 480 뭐 이런 장비들도 있겠죠. 이런 장비들은 이제 프로브 FC-A, 스카시 디스크가 아니라 FC 방식의 하드디스크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바이스 패스에 대해서는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많이 다루실 건데요. 이 디바이스 패스가 이제 워낙에 솔라리스는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길게 나온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엘리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 디바이스 엘리아스죠. 여기서 그래서 긴 패스에 대한 관리 경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이름을 보고 싶으시면 DV 엘리아스. 엘리아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이제 별칭이라는 의미죠. 별칭.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대한 별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쇼 명령어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쇼 디스크스 하게 되면 디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그 패스 디바이스들을 보여달라, 네트워크 관련된 디바이스들을 보여달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MV 엘리아스가 있고 MV 언엘리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디바이스 패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로 별칭을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드웨어를 체크할 수 있는 그 명령어로서 test-all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불량인 경우에는 이제 success나 이런 게 안 나오고 failed라고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명령어들의 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show-post-results라고 하는 이런 결과값을, 포스트의 결과값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OK 명령어 중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OK에서 한 200%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부트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부트, OK의 부트. 말 그대로 이제 부팅을 시켜주는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팅을 시켜주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시드롬이나 네트워크로도 이제 부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은 이제 OK 모드에서 부트, 그 다음에 부팅 장치, 그 다음에 옵션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팅 장치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크로 이제 이렇게 디스크로 할당이 되어 있고요. 이 부팅 장치 부분을 안 쓰시면 기본 디폴트 부팅 장치인 디스크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이렇게 디스크라고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드롬으로 부팅하시고 싶으시면 붓 시드롬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스박 버전에서 설치를 하실 경우에는 OK로 떨어뜨린 다음에 붓 시드롬을 하시면 이제 1번 장을 넣으시고 설치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 아래 옵션이 이제 붙은 걸 보시게 되면 붓 시드롬 -s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건 싱글 유저 모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싱글 유저 모드, 우리가 이제 싱글 유저 모드를 이제 봤었죠. 이 싱글 유저 모드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 파일이 변경됐다라든지 부팅이 안 된다라든지 뭐 이럴 경우에 이제 들어가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설치가 아닙니다. 설치가 아니고 시스템을 메인터넌스 하기 위한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다라고 앞에서 저희가 한번 봤었죠. 루트 패스워드를 잊어버렸을 경우에 CD롬으로 싱글 유저로 부팅한다. 뭐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붓넷 하게 되면 이건 네트워크로 부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팅 장치가 없이 그냥 -AVR, -S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붓 디스크 -S 한 거랑 똑같죠.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싱글로 들어가겠다. 일반 디스크로 싱글 유저 모드로 들어가겠다. 이런 의미였고요. -AVR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A 뭐 다 따르죠. -V, -R 옵션 이렇게. 그래서 요 R 옵션은 리컨피규어라고 해서 하드웨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가된 게 있으면은 재구성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드웨어를 재구성하면서 부팅시켜라 이런 의미고요. 자, 그렇게 부팅되면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있을 건데 마이너스 이렇게 소문자 V 옵션은 버버스라고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메시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달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세하게 메시지를 보여달라. 이게 잘 안 써지네요. 그래서 메시지를 좀 자세하게 보여달라. 부팅 관련된 메시지를 좀 자세하게 보여달라라는 게 버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커널 버전이 뭐냐, 디폴트 붓 디바이스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그렇게 이제 좀 더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부팅 시킬 수 있는 게 -A 옵션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AVR이다라고 해서 이제 디바이스를 전부 다 재구성하면서 또 메시지를 전부 다 보여주면서 인터랙티브하게 부팅하고 싶을 때 -AVR 이렇게 써줍니다. 스파크 버전에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